강석승의 남북 이슈 진행을 맡은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사무국장 박현철입니다. 3년 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20대의 한 탈북민이 강화도 인근 군사 분계선을 넘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 소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통일연구소 소장이시며 군사저널 편집위원장 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신 강석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하는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개성시에서 악성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교수님,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탈북민이 다시 수영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로 의심된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북한의 그 대표적인 관영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KCNA,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연합뉴스 정도 이렇게 이제 네. 유일한 관영통신인데, 이 관영통신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성시에 악성 비루스가 감염된 것으로, 비루스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를 북한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 이 탈북자들을 월남 도주자라고 합니다. 예. 이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서 지난 19일 귀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면서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 상기도라는 건 기도의 윗부분이겠죠.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감염자로 의심할 수 있는, 이제 의심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노려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북한이 먼저 방송 보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국방부가 뒤늦게 이제 인지하는, 그런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번에 김모 씨처럼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처음은 아니죠. 좀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33,6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개중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아주 극소수 인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20대인 그 김모 씨라고 그러잖아요. 간 사람이 그런 사람과 비슷하게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왜 다시 또 그 살기 힘든 북한으로 다시 갔느냐?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 33,000여 명이 넘어온 사람 중에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난파를 시킨, 쉽게 얘기하면 간첩에 유사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동경해서 찾아왔는데 이 사회가 자기가 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북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음식은 주는데, 식량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해서 실망을 하고 넘어간 경우, 아마 이번 사례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럴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사례의 경우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 왔다가 자기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보다는 생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힘들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경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성폭행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과 처벌에 두려워서 넘어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재입국을 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면 북한 당국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거 해서 한국 사회, 남조선 사회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생지옥이다 해서 이렇게 네. 선전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 이번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들 사회에 코로나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 1명 때문에 개성시를 완전히 봉쇄하는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 북한의 코로나 상황, 그 실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북한 당국이 각종 선전 매체를 통해서 네. 자기네 사회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지만 여러 채널로 통해 보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예. 이 북한에도 확진자가 상당수 있다.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아주 완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부정한다, 절대적으로 부정한다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네네. 긍정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객관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경제 환경, 특히 경제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얘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의료 환경 역시 상당히 열악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할 약도 없고 또 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네. 북한 당국이 선전하기는 자기네는 예방 의학 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예. 각 가구마다 의사 담당 보호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예. 주장과 실제와는 아주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 저희가 추정하기는 북한 당국에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투입이 된다면 침습이 된다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네.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아마 사실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 그래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비말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기 중으로 또 전파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밀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한이 왜 이렇게 한 명도 없다 그러냐 하는 것은 자기네 치부를 드러내는 거. 네.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게 되면 김정은이 통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주장과는 달리 북한 사회 내부에도 상당한 정확한 수치는 알기가 어렵지만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의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기왕에 발생했을 것이다 예.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의 코로나 상황도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번 탈북민이 탈북을 하고 다시 재입국하는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작년 6월에 동해 삼척항에서의 어떤 기순 사건, 그리고 올해 4월에 태안에서의 고무보트를 이용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 이런 걸 보자면은 군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뭐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경계태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죠. 예. 삼척의 목성 사건이라든가 중국의 그 태안 네. 고무보트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이 경계태세 네.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흔히들 농담삼아 얘기를 뭐 귀순 노크라는 사람도 있지 예, 그렇죠. 예. 귀순하려고 왔는데 받아주러 우리 대해서 네. 그 정경이 그를 받지를 않으니까 노크를 해서 뭐 이런 사례가 있듯이 이번 사례는 아마 이 김보 씨라는 사람이 3년 전에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 넘어왔던 루트를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철두철미하게 지켜도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CCTV라든가 또 TOD라 그래서 영상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첨단 과학 장비를 이용해도 그것을 교묘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다 새삼스럽게 발견한 건데 큰 우려는 아니지만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맡은 바 짚고 CCTV를 수시로 체킹하고 그다음에 TOD 장비도 24시간 쭉 유심히 관찰해서 이런 사례가 더 반복되면 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처제의 탈북민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이 3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당국의 탈북민 관리 이 허점이 공공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관련 법규에 의하면은 탈북민이 한국 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3주간의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사무소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하나원이라고 부르는 기관인데 네. 그 가급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보통 3개월 정도의 정착 교육을 받습니다. 네, 정착 그렇군요. 교육을 받고 하나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은 5년간 자기 배정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네. 추첨을 통해서 주거지를 이제 주거지가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네. 신변 보호 담당관이 5년간을 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탈북자 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이 많은 인원, 보통 한 개 관내 경찰서식으로 치면은 한 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개 경찰서의 보안 파트에서 이제 그걸 담당을 하는데 형사 한 명이 40명 내지 50명을 관리를 합니다. 많을 경우는 70-80명도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한 사람이 40-50명을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일일이 대면해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안이 있게 되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갖고 잘 있느냐, 무슨 일이 없느냐, 도와줄 건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신변보호 담당을 하는 경찰관들이 좀 더 분발을 해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징후, 조그만 징후가 보이더라도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런 사안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김정은이 7월 27일 제6차 전국 노병대회에서 핵 보유로 인해 북한이 안정과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연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병대회라는 것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식으로 하면 현역에서 은퇴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할아버지들 이런 노병이라고 합니다. 이 노병대회를 북한에서는 이제껏 6번을 열었습니다. 이번이 6차 대회고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는 2번째입니다. 5년 전에 한 번 열었고 2015년도에 5년 만에 다시 열었는데 이번 노병 대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김정은이가 여기서 연설을 할 때 자기네들은 핵무력을 완전히 보유한 국가다. 핵 억제력을 가졌다. 그래서 아주 공식적인 차원에서 북한도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도 핵 보유 국가다. 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나 전 세계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100%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정정당당한 또 확고부동한 핵 보유국 지위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연설을 통해서 밝힌 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비핵화 문제가 작년에 미국과의 제2차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비핵화 문제에서 종전처럼 미국이 우리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종전과 같이 대하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스처인과 동시에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연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석승의 남북 이슈였습니다.